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미국의 지역 경제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전면에 부각된 건데요. 고용 증가세는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했으며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현지 시간 4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미국 경제는 놀랍도록 좋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줄어들었다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로 경기는 더 좋은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강한 만큼 중립금리를 찾는 데 더 신중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이며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지북 그리고 파월의 발언과 달리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11월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는 전월 대비 부진한 숫자가 확인됐습니다. 11월 PMI는 10월의 56보다 3.9포인트 낮은 52.1로 떨어진 건데요. 다만 경기의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5개월 연속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4일 증권거래위원회 SEC 차기 위원장에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SEC는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증시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최근 들어 가상자산 정책도 주무부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애킨스의 임명으로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0만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는 전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가상이고 디지털일 뿐 금과 똑같다며 비트코인을 달러가 아닌 금의 경쟁자로 표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이지만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펙 플러스가 공급량 조절을 위해 석유 생산량 증가 계획을 2025년 4월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부터 2026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감산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2022년부터 합의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하루 586만 배럴, 즉 전 세계 수요의 약 5.7%의 생산량을 감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또 나스닥을 자극하자 주요 3대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미국 증시인데요.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어떻게 현재 나스닥 선물에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상황도 새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오늘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좀 알차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미증시 어디까지 오를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수치화시켜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이론이니까 재밌는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 집중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주 만에 나오신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 수치에 대해서 짚어주실 거니까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들 체크해 보고요.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21,548선까지 장중 터치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나스닥인데요. 오늘은 현재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30분경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회했는데 그 수치가 발표된 이후 밑으로 길게 꼬리를 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0시 51분경에는 21,50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회복한 0.06% 정도 하락한 21,5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스터님께서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미국 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수치부터 그냥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22,500까지 보고 있어요. 22,500이요. 네. 지금보다 1,000포인트가량 더 높은 건데. 근데 뭐 그닥 놀라울 정도는 아니에요. 뭐 2주 전에 2,500포인트였으니까.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2,500포인트에서 다시 매수세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지난주였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그렸어요. 네. 네, 쉬지 않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르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잠시 화면 좀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르는데. 근데 지난 우리가 이제 20년도 유동성장부터 힌트를 다 줬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0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좀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좀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시청자분들이. 2020년도에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7,000포인트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5천억을 뿌립니다. 5천억, 5천조죠. 5천조. 죄송합니다. 5천조예요, 정확하게. 뭐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 라인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5천조를 이제 시장에 뿌립니다. 연준은 빚이 쌓여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긴축이 넘어가면서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도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고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계획을 겪으면서 이제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가 정착이 딱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딱 내포돼 버리면은 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기 시작해요. 네?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다가 어디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건
영레포 잔액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시장에 다시 영레포 잔액에서 이제 주식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정확하게는 머니마켓 펀드 시장인데 그냥 주식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려드는 시기인데 문제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이때랑 다르게. 이 왼쪽에 이제 단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찍어내서 시장을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찍어냈던 돈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상황 내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미국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까지 굉장히 강화가 되는 시기였어요. 이전에 있던 유동성 자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더 상황이. 요새 테크 기업 관련해 갖고 계속 실적이 좋죠. 우상향 모멘텀을 그려요. 계속적으로. 그죠? 계속 고퍼를 갱신 중이잖아요.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저퍼를 사라. 저평가돼 있는 퍼를 사라. 네네. 그게 단편적인 얘기고 퍼의 상승률을 봐야 돼요. 퍼의 상승률. 고평가돼도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엔비디아, 애플 다 고퍼예요. 근데 시장 오르죠. 그 상승률 추이를 보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원래 주식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퍼인지 고퍼인지 평가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섹터별로 다른 어떤 차등 대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외부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저퍼만 갖고 평가하는 기준치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에 대한 변동성을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주식 선정에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퍼를 단순히 절대값 갖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 이게 그 고퍼를 넘어서 언제까지 고퍼가 될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퍼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테크죠.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그럼 이 그림은 나갔던 돈이 찍어냈던 돈이라고 설명할게요. 2020년부터 22년 1년도 이제 거의 이제 10월까지죠. 테이퍼링 하기 직전까지 이 기간 동안 찍어냈던 돈을 다시 모으는 상황이 연출이 됐구나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영래포 잔액 차트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 기업 가치 평가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상승을 노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좋아요. 뭐 좋아요. 이건 안 돼요. 증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요? 미국의 영래포 잔액과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자, 우리 뉴스를 보면은 외신 뉴스는 잘 안 보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자, 왼쪽 차트는 미국 나스닥 차트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영래포 잔액이 보세요. 영래포 잔액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떨어져요. 이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시기가 동일해요. 자, 그리고 영래포 잔액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돈이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영래포가 뭔지는 잘 설명 안 할게요. 여기선 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좀 두터워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핵심이 뭔지만 이해하는 게 오늘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영래포 잔액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래 정상적인 수치가 0에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0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죠. 잔액이니까. 이건 당연히 수치화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근거를 펼쳐 볼 수 있는 건 고점 대비해 갖고 0 비율 내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몇 프로가 떨어졌는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백분율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자,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뉴스 한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올해 나왔던 뉴스. 영래포 잔액 최저치로 감소. 그죠? 그러면은 묶인 돈이 시장이 흘러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래포 잔액이 떨어져야겠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자 2013억 달러 뭐 이제 원화로 대충 표현하자면은 이제 1,400원대 기록하니까 뭐 이제 2,280조 이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더 떨어진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값 수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면은 280조 있었는데 지금 반이 더 깎였어요, 여러분들. 240조, 240조 있어요, 240조 거의 240조, 그죠? 그럼 고점 대비해 갖고 좀 평가를 하자면은 지금 0에 대한 수치값 기준을 백분율로 봤을 때 잔액에 대한 위치값이 보시면 여기가 0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확인해 보자고요. 퍼센테이지. 자,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크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약 95%예요. 95%. 그럼 잔액이 떨어질 수 있는 양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5% 남았다는 거예요. 5%. 고점 대비해서 5%. 지금 240조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근거를 보기보다 백분율에 대한 상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에요. 왜냐? 증시의 상승률 대비해 갖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수치가 5%더 올릴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 기준 고점 대비 평가해 갖고 증시가 5% 정도 내외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유동성 장이니까. 유동성. 그죠? 자, 그러면은 미증시 차트랑 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증시 차트랑. 자, 확인하셨죠? 일단 95%예요. 고점 대비해 갖고 지금 95%까지 떨어졌구나. 자금이 95% 들어와 있구나. 남은 5%가 아직은 더 남아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왼쪽 차트 이제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백분율로 기록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림잡아 1,500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치값 기준이에요. 21,500포인트였습니다. 상승률 포인트만 보게 된다면은 11,000포인트죠, 여러분들. 11,000포인트에서 550포인트를 보세요. 5.5%만 보세요. 11,000포인트에서. 그럼 몇이 나와요? 550포인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550포인트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제가 사실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세요. 제가 막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중요한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고점이 다 왔어요. 미국 긴축을 너무 세게 할 준비를 하는데 왜인지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을 동시에 한다는 이 시츄에이션은 보통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어려워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물가가 이런데. 하지만 저한테는 달라요. 왜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연준이 벌였거든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이례적인. 전 세계 통화 정책에서도 어떤 정책도 이렇게 긴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고점이에요. 이제 돈 빠져나갑니다. 자, 금리 언제까지 오를지 예상 못해요. 계속 올리죠. 뭐 자이언트 계속 올려요. 예고도 없어요. 더 올리겠대 계속. 근데 여기서부터 연준이 이제 재료를 뿌립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금 다시 올리는구나. 이때 저점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서울경제 방송에서. 지금 뭐예요? 추세만 보자고요. 이때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승 구간이 길었어요. 저는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시청자분들 더 올라요. 더 오릅니다. 코인이요, 더 올라요, 여러분들.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주변에 이 얘기들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 이제 코인 해볼까? 더 오를 것 같아? 누구나 말하고 있으면 떠날 때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시장은요 금융학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시장은 절대 금융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이랑 사회학이에요. 왜냐?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정책을 내놓는 것도 사람이에요. AI가 내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과 사회학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수치화시킨 게 금융학이지. 어떻게 보면. 그죠? 자본이라는 어떤 중심점으로 해갖고 금융학을 연결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설을 좀 더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파월이 비트코인 강하다. 비트코인 좋다. 지금 금이 아니야. 비트코인이야. 와, 파월이 그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와버렸네. 여태까지는 코인에 대한 어떤 비관론자였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가설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최근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이기 정책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이제 ESG에 대한 반대. 일단 ESG,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은 완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산업적인 평가니까 산업군 평가니까 좀 배제하도록 할게요. 근데 금융 완화예요. 금융 완화.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외국 자금을 미국 내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요. 외국 자금을. 근데 왜 시도할까요? 근데 파월까지 가세를 했어요.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미국이 가장 많아요. 그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근데 왜 자꾸 외인의 자금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자꾸 할까? 네. 저는 가설을 여기서 세웠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내에 있는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적자나 뭐 그런 문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가설을 내세워 볼게요. 여기서 시장 위기가 온다면 저는 10,0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00포인트. 근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 불과 우리 팬데믹 이전에 대한 수치값이 네. 지금 9,000포인트였기 때문에 최고치가 놀랍지가 않아요. 놀라운 수치도 아닙니다. 저는 이 수치가 더 놀라워요, 사실. 지금 21,000, 2,000이. 말 같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시기 때 만약에 1년 전이었죠. 어디까지 형님 어디까지 올라요? 라고 했을 때 그냥 할 말 이거밖에 없어요. 잔액 떨어질 때까지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떨어지면 고점이에요. 항상 이걸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다 왔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크로 환경은 항상 바뀌는데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지금 뭐가 원인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수치가 어디까지 가냐는 초등학생 질문이에요. 거의 답이 없는 질문을 여기 와서 TV 나온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어떤 금융학자가 나와도 정답을 내리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다만 내릴 수 있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유동성 장이면 뭐예요? 연준이 돈 찍을 때까지요. 이 말은 즉시 뭘까요? 연준이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요. 시장 오릅니다. 자, 시장 언제까지 떨어져요? 연준이 금리 이제 고점 멈추는 언급을 할 때까지요. 그죠? 실제로 그랬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영래포 잔액이 0이 될 때까지요. 근데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부분 평가를 이 두 개로 보여야 돼요. 두 개로. 여러분들 증시 차트요? 의미 없어요. 여기다가 거래량 차트나 뭐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들 차트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차트 분석 하고 싶죠? 그거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이나 이제 종목 관련해서 할 때는 하는 거고 OBV 한번 보죠. OBV 뭐예요? 여러분들 거래량 차트죠. 여러분들 의미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거래량 차트가 지금 120M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 이동할수록 의미가 없어요. 왜냐? 증시에 돈이 쏠리는 수급 기간인데 그냥 추세 차트고 거래량 계속 늘고 분석이 안 돼요. 이거
단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증시에 대한 상대적 원리값을 찾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가설을 또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계속 고점을 깨는데 지금 제가 내놓는 거는 550포인트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가설을 내세웠을 때 지금 여기서 플러스 550을 하게 된다면 22,100포인트 내외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하모닉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미리 작성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22,100포인트까지 시장이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까지 무너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0,000포인트라는 수치가 나와요. 10,000포인트.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과정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경제TV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유동성장, 유동성장, 긴축장, 뭐 다시 또 지금 유동성장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고 느끼는 점은 있어요. 항상 늦어요. 항상 늦어요. 네. 사람들은 항상 남들이 돈을 벌었다면 관심 가지기 시작해. 나도 이거, 나도 해볼까? 나도 뭐 해볼까? 아, 지금 흑수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아, 바꾸세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걸 좀 제발 바꿔보세요.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의심을.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리면 손절 안 해요. 물리면 손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거시적 분위기를 파악해 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종목 관련해서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몇 개씩 던져드려요. 근데 전 정말 좋은 것만 던져드려요. 그죠? 봐요.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는 종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8, 9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전력주잖아요. 발전소. 계속 오르죠. 계속 올라요. 전력주는. 이거 내년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시장 무너지면. 왜냐? 이거 수요 폭발해요. 아직도 아니에요. 이번 달 12월에 이제 미국 내에서 대대적인 발표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은. 시장 무너지면 신경 쓰겠다 이거예요. 지금 구성해라 이거예요. 기회가 온다니까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와요. 근데 왜 자꾸 지금 이런 거 신경 써요? 코인 한번 볼까요? 지금 비중 몇 프로까지 오를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5% 값만 올리면 좋다고. 그죠? 1,500포인트에서 지금 달러 대비로 평가할게요. 네, 1,500포인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9,000포인트죠. 9,000포인트. 9,000포인트에 500포인트 5%면은 뭐 450이지만 500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11,000포인트까지는 쉽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현시장 상황에서. 그죠? 차트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긴축 들어갔을 때, 근데 긴축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때 어땠어요? 분위기? 최악이었죠. 아, 언제까지 떨어져 진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오르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 코인은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위험자산은 뭐예요? 기준치가 있어요. 위험자산은. 위험자산의 기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 금리죠. 상대적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돈의 흐름 자체가 효과가 몰려오면 투기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은 위험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달러는요? 화폐도 위험자산이에요. 여러분들. 공급량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건 맞지만은 투기성이 강하잖아요. 정의를 어느 정도 기준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돼요. 아직도 이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왜냐? 오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최근
이제 영래포 잔액이 빠지기 시작한 고점 대비 평가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 하에 저점에 대한 평가 대비 앞으로 5%에 대한 상승률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거의 마지막 축제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 축제. 근데 마스님 아까 550포인트 더하면 22,500은 안 되는데 왜 22,500이라고 딱 특정하신 거예요? 아, 이 레인지 자체가 네, 아직은 네.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그 플러스에 대한 요인은 네네네. 그 기업 펀더멘탈 추가 요인이에요. 그게 좋아요, 너무. 어, 예. 너무 좋아요. 어, 아, 꺾이질 않아. 얘네가 매출력이. 그러니까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현재 네.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 네. 아, 우리나라 지금 왜 코스피 못 올라요? 네? 참 여러 이유가 있지 않나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네. 아마 아플 거 없어요. 이건 예상이 충분히 된 부분이었지만 네네. 예상이 충분히 된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언급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분은 오히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좀 마음이 어려가지고 나쁜 소리를 못 해요. 솔직하게. 근데 1번 요인은 뭐예요? 1번 요인은 저희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외인 자본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하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도 계속 금리 인하 반언을 꺼내잖아요. 네네. 철저하게 한국은행은 미국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경제 망해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미 짤 때부터. 근데 외국인들이 떠나요. 자, 일단 우리 미장 보고 나서 다시 이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 오차가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 매력도의 기본 원리는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 채권 금리보다 높아야지 투자 매력도를 늘립니다. 콜 금리 먹으려고 들어오죠. 1일치 금리. 이거 먹으려고 막 이제 머니마켓 펀드 시장 활성화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다 깨져 있어요. 미국 계속 오르는데 이거 왜 안 돼? 미국 지금 여기로 가 있죠. 우리나라 왜 이래요, 차트? 근데 여기서 플러스 요인은 뭐예요? 기업 펀더멘탈까지 다 박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국가 정책을 엉망으로 하니까요. 엉망으로 하니까. 자, 시세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의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운 하락 그리고 나스닥과 S&P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현재도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강보합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11시 31분경 21,55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은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으로 봤을 때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지금 봤을 때는 MACD와 ADX, CCI, 하이로스,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지표가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같은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포함을 드렸었고 네네.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 분석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사실 이제 그 2500포인트부터 좀 강력한 매수 사인을 봤었어요. 이때부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보시면 된다. 그럼 기준치가 여러분 2500포인트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거는 2500포인트부터 매수만 위주로 보게 된다면 피해야 되는 구간과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러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봅시다. 예. 공략해야 되는 부분, 피해야 되는 부분, 공략해야 되는 부분. 자, 여러분들 해선을 하시는 분들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과 손실의 반복이죠. 반복이에요. 다만 어떻게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익비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절을.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못 냈다면은 여기서 손실이 났다면은 그래도 여기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장세였어요. 근데 매수만 방향성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본적 분석에서 시장이 더 오를 거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차트 분석에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은 원래 후행에 굉장히 가까워요. 후행에. 하지만 지금 일목균형표 상단에 있는 위치값만 계속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좋은 위치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12시 넘었으니까 12시 35분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추세가 좋지가 않아요. 원래 1번 타점 어디예요? 1번 타점. 만약 매수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2만 여러분들 여기에요. 2만 900포인트 내외. 여기가 1번 타점이에요. 1번. 진입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2번 타점 어디예요? 2번 타점. 이 구간이 되겠죠. 2만 1200포인트.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고점을 깼죠. 이 구간에서. 고점을 딱 깨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인근에서 고점을 한 번 더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지지는 어디일까? 지지라고 평가를 할게요. 맞고 올라가야 되니까. 강세가 아직은 이어진다는 가정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다음 지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다음 지지는 여러분들 스팬 값이에요. 스팬 값. 여러분 스팬 값. 지금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스팬 값. 그죠? 이 구간이 강하다 이거예요. 이 구간이. 그럼 지금 보시면 몇 포인트예요? 2만 350포인트. 2만 135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요. 여러분들. 뭐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구간만 노려도 좋습니다. 지금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양봉 나오면 또 강세로 그냥 물리고 그냥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현 상황이. 여러분들. 이런 구간만 여기 사인해서 지금 매수만 봐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MACD가? 추세 추종이잖아요. MA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변형시킨 거예요. 추세 추종. 정배열. 정배열 사인해서 봐라. 굉장히 간단하죠. 추세가 강세인데 돈이 들어오는데 정배열만 봐야죠. 어렵지가 않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냥 MACD 양봉에서만 보면 돼요. 다만 내가 지금 좀 수익성을 좀 높은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23,050포인트 추천드릴게요. 23,050포인트. 자, 국선을 조금 이어가 볼게요. 질문이 네네. 들어와가지고. 네. 안 그래도 댓글에서 국내 시황도 짚어달라는 지금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건 네. 지금 국내 증시는 완전히 단타 대회예요. 진짜 단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테마는 떠요. 네. 테마는 돌아요. 나오거든요. 이전 타임에 이제 윤사무엘님이 네. 지금 단타를 고집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 부분이 강해요. 수익성이 가장 원활한 건 단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잘하시죠. 네네. 네. 근데 정말 제가 이거는 얘기 드릴게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 장은. 실력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걸 봤었어요.
그 카카오 분석에 대한 내용을 봤었는데 아, 그 정도 네네. 실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분석을 해야 돼요. 시장 환경에 대한. 그리고 테마가 발견했을 때 어떤 돌파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면은 수익성은 국내는 날 수 있지만 시장 자체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미국 포함 어떻게 보면 증시가 오르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요. 살아남으려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끌고 와서 청문회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국가가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고. 국민들은 지금 뭘 원해요? 자기 주장만 해요. 내 복지만 원하고. 사회학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시기예요. 그러다 이제 정치권 싸움도 어떻게 보면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또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또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되돌린 노동법은 좀 변경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그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이제 한번 재미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릴 때 뭐라 하루에 12시간 일할 사람만 모여. 14시간 일할 사람만 모여. 그냥. 네, 네.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인권이나. 쟤는 진짜 네. 인권윤리이다. 쟤 청문회 열어. 이래요. 네. 근데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진짜. 지금 왜 우리 TSMC한테 밀렸어요? 여러분들 밀렸어요. TSMC가 수주를 일정량 이상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 몰렸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했어요. 다 받아버리겠대 그냥 앞으로. 근데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지어버렸어. 아예 미국 허가로. 뺏겼다 이거예요. 네. 주도권. 근데 왜 그럴까요? 외국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 국가의 성장력을 봐야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국가가 분위기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어때요? 외국인 여러분들 보는 눈 그대로예요. 얘네 일을 안 하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 같아도 일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집은 여기 뭐 이제 산 꼭대기에 있지. 집값은. 그죠? 일해봤자 뭐해? 저거 이제 뭐 사지도 못하는 것이. 그죠?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노동법이 강화되니까 경제학 이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결국은 이 분위기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 자체는 어떤 성장력이 원동력이잖아요. 성장력 저해 요인이 너무 강해요. 주가가. 지금 미국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미국 지금 차트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코스피로 따지면 4,000포인트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4,000포인트였어 봐요. 소리 질렀어요 그냥. 안 그래요? 그쵸. 야 막 하면서. 근데 이 상황 내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모니 패턴으로 지금 네, 계산하시는. 하모닉만 나와도 이거 딱 사이즈 나와요, 여러분들. 하모니로 했을 땐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이거 수치 찍어봐야 되는데 제가 노란톡으로 좀 얘기해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 어떤 팬데믹 이전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는 한 1,400포인트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1,200포인트? 1,200포인트 밑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예, 오늘 끝나고 영상은 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어떤 성장성에 대한 원동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 뭐예요? 조선주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선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그나마 버틸 거는. 안 그래요? 조선주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뭐 여기 시청자분들 50대, 60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겪어봤어요. 항상 성장했던 우리나라 모습만 봤었지. 네. 일본이 그랬어요. 항상 성장했던 모습만 바라보다가 프라자 조약 하나로 완전히
엔화 붕괴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말 같지 않은 상황.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이제 사례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건 완전한 버블 상태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부터. 성장력의 저해 요인. 뭐예요? 인구 감소. 그죠?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자체에 불안한 게 굉장히 크고 다 깨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예. 제가 사실 여기 계속 와서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강조드린 부분은 어떤 우리도 이제 해지에 대한 수단을 가져야 돼요. 방어죠. 그쵸. 네네. 자산 방어.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채권을 한다든가 뭘 한든가 그런 개념보다 어떤 달러 보유량을 늘려서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위기 방어가 조금 다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해외 선물이요? 네. 해외 선물은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 왜냐면 해외 선물이라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롤오버가 생겨요 계속적으로. 이제 롤오버 리스크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해치 수단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따로 노란톡에서 얘기 드리겠지만은 생각을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 안 좋구나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모션을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너무 한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자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 요새 플랫폼이 얼마나 좋아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끔. 네네. ETF 상품도 많이 돼 있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변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준이요? 내가 투자 수익을 내려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해지예요. 해지. 방어예요. 내 자산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 그건 다 똑같아요. 부동산, 주식, 국내 채권 다 똑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한돼 있는 위험 리스크를 해지를 해보자는 개념 자체를 좀 심길 바라는 거예요. 심기를. 아시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거시적으로 우리 미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22,500포인트까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21,350포인트에서 눌림 확인 후에 진입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왕 마스터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증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짚어주질 못하셔서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해왕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미 증시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5천조 유동성 공급을 했고 이 자금이 MMF 시장으로 흘러가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미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영내포 잔액 5%와 기업의 펀더멘털까지 더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 22,500포인트까지 도달이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닥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우상향 추세이니 정방향 매매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추격 매수하지 말고 60분봉 기준 일목 스팬 값인 21,350포인트까지 기다렸다가 지지 확인하고 진입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져야 외인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셨는데요. 하모닉 패턴 기준으로만 보면 코스피 1,200포인트도 가능해 보이니 양방향 매매 가능한 선물 거래 등 해지 수단에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